바로 꿈의 직장 킹산직이라고 킹산직. 있어요. 일단 발단은 이 현대차의 대규모 채용 공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규모라고 하는데 3월달에 이제 400명을 뽑는 거죠. 네. 400명. 아니요, 그동안 안 뽑았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대규모였던 거고, 연령 성별 무스펙 채용을 내걸었어요. 이건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원 자격은 이제 널리 좀 지원자 풀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라인드 채용의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무스펙 채용. 그래서 이제 무스펙 채용이라고 내거니까 이제 이게 또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야. 쭉 이제 뭐 시험도 뭐 인적성 보고 뭐 해갖고 결국은 9월, 10월, 가을에 이제 배치되는 분들인 건데, 그러면은 이제 7월 달이면 여름에 합격자가 여름에나 나와요 결과가. 네. 근데 마비. 마비 떴습니다. 지원을 못해. 네. 네. 하도 몰리니까. 네. 이렇게 지금, 마비가 떴어요. 네. 그래서 지원자 앞에 다수 명의 몇 명도 아니야. 다수 명의 대기자가 있다. 이게 얼마나 갑자기 몰렸으면 그렇죠.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좀 몰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무원보다도 이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이제 비교가 나왔습니다. 격세지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몇 년 전이에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대 1 뭐 기본이고요. 그렇죠. 200대 1까지 치솟고 막 그랬습니다. 특히 7급과 9급. 어떻게 보면 5급은 저희가 이제 고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7급과 고등고시라고 보통 고등고시라고 얘기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 하는데 7급과 9급 시험에 뭐 훨씬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다소 좀 이게 차별을 받던 인식, 사회적 인식에서 차별을 받던 생산직하고 지금 이걸 포기할 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취준생한테 물어볼 수 있죠. 음. 너 7급 공무원 할래? 현대차 생산직 할래?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현직 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 아니, 나 이미 공무원 합격했는데 네. 야 이거 나 때려치고 쓸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처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요 현상이 과연 배경이 뭐냐 하나씩 좀 조목조목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보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기사인데요. 네. 자동차 반도체 쪽은 진력 이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였냐면 3D 업종 기피 현상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바로 3D 90년대 업종. 중반입니다. 네. 3D가 뭡니까? 처음엔 dirty, 더럽고, dangerous, 데인저러스. 그다음에 뭡니까? 또 difficult. difficult, 어렵고. 근데 이게 달라진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세대가 바뀐 건 아닌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G세대 분들이 과연 희망 연봉이 얼마냐? 네. 봤더니 많은 연봉을 바라지 않는다.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이 대부분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초봉 기준, 그죠? 그러니까 초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막 5천, 6천, 막 대기업 이것만이 아니라 또 3, 4천 정도의 중견기업 수준만 돼도 이게 지금 1993년부터 2001년 자료잖아요. 그죠? 네. 그때 출생하신 그때 분들. 출생하신 그러니까 분들. 정확히 지금 G세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난 이 정도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연봉 6천 이상 몇 프로예요? 6.7%네. 6천 이상 바라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네. 현대차 어떻습니까? 연봉이 연봉이 높아요. 네. 이건 아마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전체 평균선을 해도 9천 이상이. 거의 1억 원에 근접합니다. 네. 많이 높으니까 네. 일단 연봉은 합격 불합격. G세대가 볼 때 아니, 무조건이지. 무조건 넣어야지. 일단 이거는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선호 직장을 그냥 공기업, 공공기관 갈래? 민간기업 갈래? 이제 과거만 해도 어땠습니까? 주로 과거에는 저쪽이 면적이 컸죠. 여기 뭐 고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7급, 9급도 공무원이다, 무조건 안정성이다. 근데 공무원은 4.7. 물론 이때도 이제 공기업은 있었죠. 뭐 금융 공기업 이런 데 있었지만은 지금 대부분은 다 어디입니까? 민간 기업으로. 민간기업이죠. 현대차는 뭐예요? 현대차는 민간 기업이죠. 네.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이야. G세대가 볼 때. 근데 여기서 이제 G세대가 그럼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네. 아픈 소식입니다. 그죠? 아플 거야. 네. 아플 텐데 네. 코로나와 저금리 거치면서 막 벼락거지론 이른바 나오면서 막 주식 코인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을 하면 뭐에 눈을 뜨게 됩니까? 주식을 하면 이제 수익률, 그렇죠. 네. 회사를 보게 되고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맞습니다. 산업을 보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좋은 건데. 좋은 거지 이거는. 그러면서 보니까 어때? 아니 전기차 뜨잖아. 아, 그지. 전기차 뜨네? 괜찮네? 이런 상황에서 이 현대차, 기아차의 산업적 지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Mzi세대들이 볼 때. 이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뜨는 산업인 거야. 원래 우리가 무슨 경제라고 합니까? 한국 경제. 전차 경제라고. 전차 경제. 전자,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는 뭐예요? 삼성전자죠. 전자인데 지금 전자 안 좋잖아요. 진짜 안 좋아요.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도 안 좋고. 그럼 자동차가 호조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애플카도 나온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모빌리티 쪽으로 좀 무게중심 옮겨갈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유수의 모빌리티 기업은 현기차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돋보이게 되는 거죠. 물린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G세대들의 어떤 판단이 야 요즘 애들 왜 저러냐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어떤 취향과 어떤 가치관에 맞게끔 지원한 거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이거는 5월 전략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한때 떴던 힙한데 테크 기업들 어때요 지금? 다 자르고 있어. 과거에 어떤 기대를 먹고 자란 성장주들, 그러니까 IT 기업, 테크주들도 지금 거품이 많이 빠지고 지금 또 챗 GPT 나오니까 구글이 또 휘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뭔가 테크 기업의 공포 내지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이런 거 깔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채용 계획을 보세요.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생산. 생산 쪽이 높고 지금 낮은 쪽이 어디입니까? 다 회계, 경리, 경영 지원. 또 경영 경제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회계사가 왜 지원했겠어? 생산직에 회계사 자격증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좀 이런 일자리 상황이 좀 반영이 된 건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2000년대 초반부터 좀 징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예,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영 이런 게 좀 화두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다. 해외 쪽에 투자가 많이 되면서 그런 분석들이 있을 시절이에요. 바로 그 시절에서도 있었던 생산직 선호 상황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시죠. 대기업이라면 공장 근로자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 취업정보업체가 대학 졸업 예정자 3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76%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 조건만 맞으면 더 이상 생산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수입이 맞으면 일할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이든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른바 3D 업종이라면서 기피하던 생산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에 가겠다고 밝힌 대졸 예정자의 42%가 높은 연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직이 쉽다는 점과 안정적인 고용도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조금 더 몸으로 하는 일은 많겠지만 사무직이나 생산직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에도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사무직보다 이직률이 굉장히 낮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인식들이 대학생들에게 널리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통적 선호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창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지금 이제 MZ 세대들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MZ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 문화, 불공정 문화, 양극화. 이런 거에 대한 반감. 근데 이게 묘한 게 이 불공정 양극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월적 지위로 가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아니 개인이 이 구조를 바꾸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는데 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건 부당하다. 이중 구조를 해소해라.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개인 입장에서 되게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타협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MZ 세대들이 괜찮은 일자리 뭐냐 했을 때 일단 1, 2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네,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 워라벨이죠. 워라벨. 그다음에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 그렇죠. 연봉.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네. 공정한 보상. 그런데 이제 현대차는 또 노조의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1번도 이제 가능해졌던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게 뭐냐면 주 52시간이 들어오면서 우리 노동 시간이 계속 줄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산직도 아까 인터뷰 나오잖아요. 네. 아니, 정시 퇴근, 정시 출근한다. 그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는 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 강제가 되니 일 더하면 특급비 받아가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좋아. 아, 뭐 킹산직 합격 축하드립니다. 박수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당장 주 52시간이 깨지는 상황이 왔어요. 바로 이 소식 좀 전해주시면. 네, 이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공약을 했던 겁니다. 주 52시간이 69시간으로 개편하는 건데 물론 이게 주 52시간이라서 주 69시간씩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일주일이 지났어. 그래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주일이 지났어. 그래, 너 우리 염 차장 몇 시간 일했는지 한번 세알아 봅시다. 네. 해가지고 쭉 해. 근데 53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내가 사용주 입장에서는 범법자가 되는 거야. 고발당하죠. 고발당.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이 69시간까지 이론상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개편이라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몰아서 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은 뭐냐? 아, 근로자 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통장 만들어서 뭐 합니까? 1시간 연장 근로 할 때마다 내가 1.5시간씩 휴가를 싸. 그런 다음에 통장을 딱 보여주고 팀장님 저 통장에 휴가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죠. 자,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가니? 한 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건강 조심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 달 뒤에 보자. 이러는 직장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게 이제 현실이랑 동떨어진다. 아마 현대차는 지켜질 거예요. 현대차는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들은. 네, 그래서 사실 몰리는 거. 몰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더 격차가 커질 거다. 이것도 진짜 좀 봐야 되는데 엔진 없는 전기차의 역습. 2030년 생산직의 60%는 사라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지금의 생산직의 인력난, 그러니까 구인난이죠. 이거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은 과도기적인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 방향성은 자동화 기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대체가 너무 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비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아니 어차피 로봇이 전면 도입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현대 기아차는 정년이라도 보장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또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비관적인 어떤 비관론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네. 바로 이 산업 구조 조정 압력입니다. 이게 지금 국책연구원인데 거기서 이런 유튜브 토크를 이제 요새 하고 있어요.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는 사람 줄일 사람 줄이고 더 뽑을 사람 새로 뽑는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라인에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조립할 것도 많고 전자장치도 사실상 기계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건데 전기차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듈화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듈화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냥 우리 조립식 만들듯이 그렇죠. 그냥 몇 가지 부품을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은 분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97년 IMF 때는 지금 부도가 기업들이 많이 났습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10,000개 가까이가 98년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해결책. 일단은 기업을 통폐합하든지 그렇죠. 인수를 시키면 되잖아.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010년대로 오면서 이게 차원이 바뀌어요. 그때는 위기의 진원지가 어디야? 기업이 망하면서 위기가 시작했죠. 그래서 기업들을 망한 애를 얘 좀 누가 키울 사람 없니 했단 말이야. 근데 2016년으로 오면서는 위기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산업 자체가 흔들걸. 산업이 흔들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해운업이 날아가 그냥. 조선업 중국 조선이 뜨니까 우리 조선업이 날아가고 예전에는 어땠어? 야 이거 얘 기아 누가 키울래? 같은 업종이 네가 키워라 이랬는데 이제는 어때?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산업이 망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조선업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그 당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런 또 배경에는 과거에 중국의 비중이 낮았다가 제조업에서 치고 올랐죠. 그러면서 모든 걸 이제 다 하니까. 중국이 다 빨아들이면서 우리가 휘청거렸던 측면이 컸었는데 이런 산업 구조 조정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직을 기업만 보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뜨는 산업으로 가는 거죠. 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근데 그 뜨는 산업이 뭐다? 지금 유일하게 수출이 늘어난 분야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지금 죽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의 어떤 이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채용, 킹산직 몰리는 현상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의 변화, 또 어떤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